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 것에 이어서 데이터 인코딩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들은 정보들을 어떻게 디지털로 코딩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개수의 어떤 미리 정해놓은 심볼이라고 했고, 그 아날로그 정보를 그쪽으로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쪽에 어사인을 하는 거죠. 어사인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고, 그럼 한정된 개수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만약에 우리가 이진으로 한다고 하면은 각각 하나가 2비트씩 돼가지고 1비트씩 돼가지고 전체를 뭐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0과 1이라는 이진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는가. 전기, 전자적 많은 발전에 힘입어 우리가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되면서 그런 이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코딩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한번 그 다음 것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그 회로에서 전기의 흐름을 연결, 비연결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즉 0과 1의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그럼 디지털이라는 사진은 아날로그잖아요. 그것이 디지털로 인코딩 저장되는데, 그 인코딩 저장은 0과 1로 표현을 하는데 0과 1로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하는 것들은 많은 과학자들이나 사람들이 그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0과 1이라는 이진수 형태로 저장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압축할 때도 뭐 JPEG, BMP, PNG 같은 인코딩 방법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인코딩 방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지를 저장할 때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이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0과 1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해서 인코딩을 할까 하는 방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할 것은 문자 코딩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문자를 가지고 있죠. 문자 자체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떤 디지털 형태죠. 정해진 심볼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무한정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진으로 또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이진으로. 언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은 기호들의 순서적 나열, 기호들을 어떤 순서대로 나열한 건데, 영어라는 언어를 보면은 26개의 대문자, 26개의 소문자, 그 다음에 숫자 9개, 그 다음에 기호들, 뭐 물음표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대략 생각해 보면은 52개, 61, 그 다음에 뭐 한 7, 8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기호들 이런 거 해봐야. 그러면 약 7, 80개가 있다고 하면은 몇 비트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크기를, 그러니까 비트의 크기를 몇 개를 사용하면은 이거 7, 80개를 다 저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 크기를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2비트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4개를 표현하는 거죠. 4개를. 3비트를 사용하면은 8개를 표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영문자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7, 80개 정도가 될 거라고 하면은 몇 비트를 사용하면은 이것이 될까라는 건데, 로그를 취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80개면은 로그 2에 80을 하면 6.32, 6비트를 사용하면 안 되죠. 최소한 7비트는 사용해야지 되는 거죠. 7비트. 왜냐면 6비트만 사용하면은 64개만 되니까, 2에 6승하면 64니까 다 표현을 못 하는데, 7비트를 사용하면은 2에 7승은 128이니까 충분히 여유있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영문자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80개 정도의 영어 문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진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진의 크기는 우리가 정했잖아요. 지금 한 8비트 정도, 7비트 정도면 되겠다. 그럼 7비트를 만들어 놓고, 7비트는 000000에서부터 111까지 있잖아요. 그럼 각각은 한 70개의
그 스펠의 어느 것을 이걸로 할 건가, 어느 것을 이걸로 할 건가, 어느 것을 이걸로 할 건가, 이거는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는 00000001이라고 하자. B는 00000010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약속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코드. 약속된 표를 만들자. 어느 기호를 어느 빗 패턴에 배정할 건지에 대한 약속된 표를 정하자. 그래서 이 약속된 표를 정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표에 의해서 코딩을 하자. 그리고 디코딩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는 10001001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면은 똑같이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약속된 표를 사용하면은. 이 약속된 표를 뭐라 그러냐면은 캐릭터 셋이라고 그래요. 캐릭터 셋. 우리가 윈도우의 메뉴에 보면은 캐릭터 인코딩 하는 메뉴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캐릭터 셋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어떤 약속된 표를 써서 이 문서를 내가 볼 것인가. 그래서 보통은 유니코드를 사용하지만은 아주 옛날에는 그 간단한 아스키 코드를 사용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전에 여기 얘기한 것처럼 7비트를 사용한 캐릭터 셋이 아스키 코드가 지금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것들이에요.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하는데 1바이트라고 얘기합니다. 8비트를 1바이트예요. 8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2의 8승은 256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영문자를 표현하는데 7비트면은 충분하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 아스키 코드에서는 8비트 중에 첫 비트, 제일 왼쪽 비트는 체크 비트로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7비트만 사용해서 128가지의 정보를 표현하죠. 그래서 아스키 코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읽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는 거죠. 00에서부터 127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127. 128은 없죠. 그러면 우리가 128개를 표현하기 때문에 7비트는 0부터 127까지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각각의 숫자에 대해서 캐릭터가 약속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H는 뭐냐? H는 72예요. 72. 물론 여기 써 있지만은 이거는 디지털로 이진으로 원래는 표현되어 있죠. 그죠? 이진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약속된 캐릭터 셋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캐릭터 셋이에요. 처음에 컴퓨터를 만들어서 사용했었던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이 문자 코드표를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는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처럼 대학 다닐 때는 아스키 코드를 썼어요. 그때는요. 그럼 한글을 어떻게 표현했냐. 한글은 아스키 코드를 가지고 억지로 만들었어요. 변환을 해서 한글이 표현되게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 이후에 이제 한글 코드를 만들자라는 이제 시도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되었었는데 그 과정을 잠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아스키 코드를 써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걸 사용해서 쓰다가 비영어 국가에서 컴퓨터를 점점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자기들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국이 자기네 나라의 코드를 좀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모든 나라의 문자를 다 표현하는 코드를 우리 모든 국가들이 다 같이 만들자. 통일해서.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내가 미국에서 코드표를 아스키 코드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무슨 뭐 아랍에서 이거를 읽어야 되겠다. 그럼 아랍에서는 또 다른 코드표를 쓰고 있잖아요. 코드가 다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정보를 보고 받고 하려면은 같은 코드표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문자를 포함하는 같은 코드표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 유니코드는 2바이트를 써요. 2바이트면은 16비트거든요. 16비트면은 65,536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유니코드에는 한글을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문자들이 이 하나의 캐릭터 셋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니코드의 예를 보면은 이거 헥사로 표현했는데 영어, 러시아어, 타이어, 체로키, 인디안 말, 그 다음에 심볼들,
그 다음에 뭐 화살표까지, 그 다음에 브라일리라는 언어까지요. 한자까지 다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코드표예요. 그래서 각각을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16비트로. 물론 한자는 약식 한자만 포함이 됩니다. 약식 한자만. 근데 로마자나 무슨 영문자는 아까 본 것처럼 뭐 20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20몇 개밖에 안 돼서 크게 많이 차지를 안 하고 유럽 국가들의 문자들도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개수가. 그런데 한글, 한자, 일본어 같은 문자가 이 유니코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문자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각 텍스트의 각 문자들이 어떻게 빅 패턴으로 바뀌는지를 우리가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장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코리아라는 문자를 생각해 봅시다. 유니코드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몇 비트가 사용이 될까요? 이걸 저장하는데 각각 하나당 유니코드를 사용하면 16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5 곱하기 16이니까 80비트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80비트. 요걸 표현하기 위해서 80비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80비트가 아니라 조금 적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압축이라는 알고리즘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문자를 작은 코드를 사용해가지고 압축을 할까? 그래서 뭐 간단한 거 3개를 여기다 소개를 했는데, 하나가 키워드 인코딩, 런 랭스 인코딩, 그 다음에 허프만 인코딩, 이 3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키워드 인코딩은 문서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짧은 코드를 부여해서 전체 크기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 보면은 the, and, which, that, what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짧은 기호로 바꿔치기해서 그걸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the는 이걸로, and는 이걸로, s는 이걸로 이런 거예요. who는 이걸로. 그래서 3자리가 한 자리로 바뀌었죠. 뭐 2자리가 한 자리로 바뀌고, 그렇게 하면 그만큼 줄이겠다. 그 대신에 이 단어들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대체어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이거 그냥 무작위로 뽑은 어떤 문장인데요. 이것을 변환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각각의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대체가 되죠. 대체가 짧은 글자로. 그렇게 되면 원래 문장에서는 530개의 문자가 사용되었으나 대체어로 사용하게 되면 458개의 문자가 사용되어서 72개가 줄었다. 따라서 원본에 비해서 줄은 것은 86% 정도를 차지한다. 86% 크기로 압축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꼼수죠, 꼼수.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실제로 그러면은 이걸로 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대체가 아니고 내가 이 단어를 진짜 쓰고 싶으면은 어떻게 할 건지. 이 단어를 내가 쓸 건데, 요거를.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구분할 건가? 대체 건가? 아니면 원래 그 단어, 그 문자인가? 그 레터인가?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분간을 할 수가 없죠. 분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용되는 대체 기호는 거의 안 쓰는 것들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고요.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의 문제고, 또 아마도 가장 사용만 되는 영어 문장에서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on, I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대체를 할 수가 없죠. 그죠? 어차피 대체를 해봐야 한 레터를 사용하는 거니까 대체 효과도 없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조지 오웰의 소설 빅 브라더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거기서 많이 나온다면은 빅 브라더만 내가 대체를 해도 압축이 많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상황들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EX로 시작되는 문장, ING로 끝나는 문장, 무슨 션 이렇게 끝나는 문장, 요것들도 바꾸자. 그렇게 해서 하는 시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워드 인코딩은 압축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run length 인코딩이 있는데요. run length 인코딩은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레터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문장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서 DNA 염기서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KKKKK 이렇게 9개가 나오면은 이걸 다 쓰지 않고 스타 K9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스타는 이제부터 다음에 나올 레터가 9번 반복해서 계속 나온다라는 기호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기호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압축된 문장이 star T7 이렇게 되면은 T를 7번 연속해서 써라 이런 거고요. SSS는 그대로 쓰고 star K5 그러면은 K를 5번 연속해서 써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래 45개의 문자가 45개인데 31개로 줄었기 때문에 압축된 양은 68%를 차지하게 됩니다. 68%. 근데 SSS는 인코딩 하지 않았는데, 왜 인코딩 하지 않았냐면은, 왜 스타 S3라고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코딩 해봐야 어차피 똑같이 3개의 문자이기 때문에, 압축할 필요가 없죠.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게 K 이렇게 세 자리로만 세 글자로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반복이 100번 반복되는 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스타 K100 이러면은 그거가 K가 한 번 반복된다는 건지 10번 반복된다는 건지 100번 반복된다는 건지를 어떻게 알죠?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쓸 때는 9, 5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표현할 때는 이진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진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8비트를 사용하는 거죠. 각각이. 세 자리지만은 세 개가 각각의 한 바이트씩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반복 횟수는 어차피 한 8비트, 한 바이트로 표현돼서 0부터 255까지. 즉, 그 다음에 3개까지는 반복될 필요가 없잖아요. 3개 하는 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4번 반복하는 것부터 하면은 4번에서부터 259번까지의 반복 횟수를 사실은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300번 반복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냥 8비트를 사용하면은 8비트 안에서 표현하는 횟수만 그게 259까지 맥시멈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프만 코딩에 대해서 봅시다. 허프만 코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미리 봤었습니다. 미리. 그걸 한번 다시 보죠. 이것은 잘 사용되지 않는 문자, X와 같은 거,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자, E 같은 거에 X나 E나 같은 수의 비트, 8비트라든가 16비트를 똑같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모스 부호를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발생 빈도에 따라서 다른 길이의 코드를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문장들이 있으면은 모스 부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문장에서 나타나는 빈도를 가지고 적용을 한 거죠. 적용을 했는데 허프만 코딩은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허프만 코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래양 글이라든가 아니면 워드 문서를 내가 압축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안에 여러분들이 압축하려고 하는 그 문서만 가지고 코드를 따로 만들어요. 허프만 코드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제일 맞는 코드를 만들어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압축을. 그래서, 어떤 특정 문서에 나오는
문자의 빈도수를 계산해서 코드표를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서 저장하고 코드표도 저장하고 그래서 디코드 할 때는 그 코드표에 의해서 다시 풀어주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허프만 코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A는 00, E는 01. 잘 안 쓰는 것. B나 D는 1011. 코드 개수가 다르잖아요. 코드 개수가.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도어벨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죠. 근데 이것을 원래 이 코드를 쓰지 않고 허프만 코드 이걸 쓰지 않고 아스키 코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도어벨은 모두 8자죠. 모두 8자라서 64비트가 필요한데 지금 이 코드를 사용하면은 25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39%로 줄어들게 됩니다. 39%나 줄어들어 약 60%가 압축되는 거죠. 60%가.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6이면은 3비트가 필요하죠. 6개만 쓴다고 하면은. 그래서 다른 문자가 없고 6개면 6개를 표현하는데 3비트면 되잖아요. 그럼 3비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몇 개나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3, 18이 되죠. 그러면은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3, 24. 24비트가 필요한데 허프만 코딩을 사용해서 25비트가 사용됐어요. 더 안 좋네, 이렇게 되면은. 그죠? 근데 일단 여기에 대해 이슈는 우리가 만약에 아스키 코드라든가 유니코드를 사용했을 때 도어벨을 저장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쓰이는데 요것만 사용한다라는 정보가 가지고 있을 때 허프만 코딩을 사용하면은 이제 이렇게 줄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의 이슈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아스키 코드를 사용했는데 코드된 그 비트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아스키 코드는 8비트씩 사용하기 때문에 8개씩 잘라가지고 8개를 가지고 이거는 E다, 이거는 F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길이가 다 다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어디까지가 뭔지를 알 수가 있을까 라는 거가 허프만 코딩에서의 아니면 모스보어에서도의 이슈였죠. 모스보어에서의. 그래서 거기에서의 조건은 어느 하나의 코드는 다른 코드의 프리픽스가 되면 안 된다. 프리픽스는 어느 앞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부분을. 그럼 00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프리픽스가 되는 게 없죠. 00이 없잖아요. 그죠? 01도 그래요. 01도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10이라고 그러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둘 중에 어느 걸까 헷갈리는 게 없는 거예요. 1011. 1011이네요. D네요. 그죠? 착 찾고 그 다음은 1011에서 끝나고 1101. 110. 110에서 끝나네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가 다른 곳에 프리픽스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다시 디코드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프리픽스가 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허프만 코딩이에요. 허프만 코딩. 허프만 코딩 만드는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코리아 스페이스 뉴라인 이걸 가지고 허프만 코딩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또 설명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보고 질문하고 모르면 내가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내가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문제를. 여러분들 연습을 꼭 해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코리아 스페이스 뉴라인인데 빈도수를 빈도수를 E가 200번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거가 A가 150번 O가 150번 K가 80번 R이 90번 S가 100번 X가 이거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 그 다음에 뉴라인이
15번. 요걸 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난 시간에 안 들어왔던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트리를 만들잖아요. 허프만 코딩 트리를. 이게 뭐 허프만 코딩 트리라고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압축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니까 3비트만 있으면 돼요. 그죠? 3비트. 3비트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트리로 표현되면은 1비트, 2비트, 3비트 이렇게 돼서 7개가 표현되는 거예요. 3비트면 8개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거죠. 높이가 그 비트의 크기예요. 그렇게 되면 밑에 쫙 펼쳐져 있으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0, 오른쪽으로 가면 1이에요. 0, 0, 0이 K고 0, 0, 1, 5죠. A 같은 건 어떻게 돼요? 1, 0, 0이에요. 그죠?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압축의 목적은 뭐냐면은 코드를 어떻게 하면 조금씩 위로 올려가지고 자주 사용되는 거는 위로 올리고 자주 사용되지 않는 건 밑으로 내리더라도 모양을 그렇게 이제 변형시키는 게 목적이죠. 여기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한 비트를 줄일 수 있는 거가 뉴라인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도 돼요. 그죠? 이거 없애고 뉴라인이 이쪽으로 가도 돼요. 그럼 뉴라인은 2비트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1, 1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나가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거를 보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는 제일 작은 거 2개, 제일 많이 안 쓰는 거 2개가 NL하고 E니까 NL하고 E를 합치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작은 거 보면은 70하고 65잖아요. 그걸 합치고 여기서 보면은 100과 110이죠. 2개를 합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요거 2개가 제일 작죠. 합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합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트리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든 트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K는 000, R은 001, O는 01, 스페이스는 10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이게 트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허프만 코딩 트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까 뭐라고 썼는지가 제가 잘 아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아까가 K 코리아 스페이스 NL K가 얼마였죠 아까? 80 그 다음에 내가 150 90 200 150 100 15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 뭐부터 이제 합쳐 나갈까요? 제일 작은 거부터 합쳐 나가야 되죠. 그럼 제일 작은 거 2개가 뉴라인하고 K네요. 뉴라인하고 K. 그러면은 T1이라고 이름을 내가 임의로 적고 T1은 K하고 뉴라인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2개를 합쳤으니까 2개 합친 거는 80하고 15니까 95죠. 그죠? 95. 자, 이건 없어졌어요. 이거 2개는. 자, 그럼 나머지 가지고 또 봅시다. 150, 90, 200, 150, 100, 95 이렇게 되니까 제일 작은 거가 요거하고 요거네요. 그죠? 그죠? 그걸 2개를 또 합치면은 T2라고 하고 T2는 R하고 T1하고 합쳐지죠. 그리고 합치면은 185가 되는 거죠. 185. 자, 요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것도 없어졌어요. 지우개가 있지 않을까? 지우개 있다. 지우개를 지워버려. 이렇게 지워지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봅시다. 그러면 185, 150, 150, 100. 100이 있네. 100이죠. 100하고 150이 하니까, 근데 150에 2개가 있으니까 둘 중에 어느 걸 써도 됩니다. 어느 걸 써도. 첫 번째 나눈 걸 가지고 쓴다고 해봅시다. 그럼 T3가 뭐예요? 5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들어가고, 이게 250이 됩니다. 250.
T1이 지워졌네. T1이 뭐였죠, 아까? K하고 뭐였어요? 뉴라인이에요. 뉴라인. 이걸 지워보시죠.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남았네요. 주개로 다시 지워보고.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200하고 150이 또 합쳐지네. 200하고 150이. 그러면은 T4. 150하고 185가 합쳐지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T4라고 하고, T4. 좀 지저분해진다. 이거 좀 깨끗하게 지우고 할게요. 자. T4라고 하고, 185하고, 그 다음에 150. A가 합쳐지니까 200 얼마예요? 335. 그리고 요거하고 또 요거가 합쳐지겠네. 요거하고 요거가 또 합쳐지겠죠, 그죠? 그럼 T5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가 합쳐지는 거야. 요것도 두 개가 합쳐지는, 두 개가. 트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5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1, 지금 순서가 이제 뒤죽박죽인데, 원래는 이제 좀 깔끔하게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하면서 바뀐 거예요. 0, 0이 5가 되고, 색깔을 바꿔봅시다. 0, 0이 5가 되고, 0, 1이 스페이스가 되고, 0, 1이 2가 되고, 1, 0이 이게 A라고 지금 쓴 건가요? A. 1, 0이 R, 1, 1이 0이 K, 1이 뉴라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제일 긴 거 두 개가 K하고 NL이잖아요. K하고 NL. K가 몇 번 발생을 했냐면은 제일 작게 발생했어요. 아까 80번 발생하고 NL이 15번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코드가 제일 긴 게 배정이 되고 제일 짧은 거가 뭐예요? 여기 2네요. 그죠? 하나, 둘, 2하고 A잖아요. 2하고 A가 200번, 150번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짧은 거는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는 제일 짧은 코드가 어사인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허프만 코딩이에요. 그래서 코드표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2는 0, 1, A는 1, 0 쭉쭉쭉쭉쭉 나가다가 K는 1, 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코드가. 예. 근데 두 개의 문자를 합쳐서 새로운 거 만드는데 합치는 게 아니고 그냥 코드 트리를, 서브트리를 만드는 거죠. 예. 어떤 거 오른쪽에 어떤 거 왼쪽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예. 어차피 그거는 다 똑같은 거.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코드를 어사인하는 거는 다르게 나와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할 때 작은 거부터 왼쪽에 놓고 어떤 기준을 정해놓으면 일정한 게 나오거든요. 일정한 순서대로 나오는데 길이는 똑같이 나오는데 코드가 1110이 될지 0001이 될지 길이는 똑같은데 코드 자체는 다르게 나오죠. 여기에 따라서. 사실 이거를 요게 놓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가 요게 갈 수도 있었고. 그래서 길이는 똑같고 코드 내용은 다르고. 예. 그래서 허프만 코딩이 이렇게 돼서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 보면은 꼭 몇 비트 압축시켰다, 몇 비트 줄어들었다, 그거를 계산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예에서는 88%의 압축률, 그래서 아스키 코드를 쓰는 것에 비해서는 33%로 줄어들었죠. 이게 압축률이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데, 압축률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만큼 줄어드는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줄어든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줄어든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표현이 잘못된 거네요, 이거는. 그죠? 100%였는데 88%만큼 된 거고, 근데 그 아스키 코드에 의하면은, 코드하고 비교하면은 33%밖에 차지를 안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조금 바꿀게요. 표현을.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압축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컴퓨터를 쓰면서 또 느끼는 거가, 여러분들의 인코딩 하는 메뉴를 보면은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UTF-16, UTF-8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용어들이요. 이것은 무슨 용어냐면은 UTF라고 그러면 유니코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니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UTF는. 근데 유니코드는 16비트잖아요. 16비트 맞죠, 유니코드는. 16비트를 사용하는데 너무나 많이 차지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한테는. 미국 사람들은 내가 아랍어를 쓸 일도 없고 한자를 쓸 일도 없고 난 영문자만 쓰는데 아스키 코드가 좋은데 왜 유니코드를 써가지고 그렇게 많이 차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또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UTF-8이라는 거를 나와서 그 사람들이 UTF-8을 인코딩을 하는 걸 선택을 하면 이게 디폴트 거예요, 지금 디폴트. 영문자로 되는 거는 8비트로만 쓰고 영문자가 아닌 거가 나오면은 16비트나 24비트를 써가지고 인코딩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요. 자동으로 바꿔줘요, 자동으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8비트 영어는 하고 유럽형 알파벳은 16비트, 한자나 한글은 24비트로 그때마다 그 문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코드를 인코딩을 하는, 길이의 인코딩을 하는 그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때 디폴트는 UTF-8으로 나와 있지만 UTF-16으로도 여러분들이 바꿔봐서 한번 해볼 수도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한글의 인코딩도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근데 추가돼서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글의 코딩 방식은 조합형과 완성형 두 개로 구분됐고,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한 20, 20년 전서부터 굉장한 싸움이 있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래 한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싸우고, 국내 안에서도 각자 학자들마다 회사들마다 굉장한 싸움이 있었어요. 한글을 어떻게 코딩할 건가. 생각해보세요. 아스키 코드는 이미 누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정해놓은 거 우리가 쓰기만 하면 되는데, 한글 코드는 그때 정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만드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약속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약속표를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자. 그거를 논의하니까 싸움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 결국 지금은 유니코드로 거의 이제 다 합의가 된 상태지만 그 전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조합형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아래 한글에서는 조합형을 쓸 수도 있어요. 쓰기도 하는데 한글의 자모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할당해서 이것을 불러와서 한글을 구현하는 거예요. 완성형은 이미 만들어진 글자 자체에다가 각각의 숫자를 할당해서 불러오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김이라고 치면은 조합형에서는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기역 그 다음에 이 미음을 치잖아요. 각각이 코드표에 가지고 정해져 있었어요. 숫자가 코드 번호가 정해져 있었죠. 각각이. 그래서 그걸 내가 기역 이 I 그 다음에 미음을 치면은 조합형에서는 그거를 합쳐요. 불러와서 짜맞춰서 김을 표현했죠. 근데 완성형은 한글 이런 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문자를 다 이미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놨어요. 그게 11,172가지죠. 그죠? 그래서 김이라고 치면은 기역, 이음, 미음이라고 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기다려요, 얘가. 기역. 다음에 뭐가 오겠지. 이음. 다음에 뭐가 오겠지. 미음. 아, 끝났구나. 그러면은 김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유니코드에서 김을 불러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역이라고 치면은 얘가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페이스를 한 칸을 띄워주면은 아, 기억이라는 문자를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뜨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 거하고 합쳐지죠, 계속. 키보드에서. 그래서 조합형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1,172자만 표현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사용되는 거는 2,350개만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 조합형을 만들어서 처음에 이제 완성형을 만들었을 때 11,172가지 다시 얘기할게요. 처음에 완성형을 만들 때는 국내에서 완성형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2,350개만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는 표현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똠, 이거 어떻게 발음을 하죠? 핵 이렇게 발음하나요? 그 다음에 웰그. 근데 이거는 사실 안 쓰는 단어가 그런데 똠자 같은 경우는 이게 표현이 안 됐어요. 이게 잘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조합형 사람들하고 완성형하고 사람들하고 만날 싸울 때 조합형 사람들이 예를 드는 이유가 니들은 이거 표현 못하지 않냐. 그때 뭐 드라마인가 소설에 똠방각하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똠방각하를 표현 못한다는 거예요. 똠자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확장 완성형 2,350개보다 더 많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유니코드까지 나왔어요. 유니코드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게 만들어져 있고 게다가 각자의 초성, 중성, 그 다음에 종성 있죠. 종성 별도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조합형처럼 조합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유니코드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어져 버렸죠. 조합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완성형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운영체제는 유니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나요?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한 10분 정도 이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미지에 대해서 더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디지털이잖아요. 그죠? 아니,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은 아날로그잖아요. 이걸 디지털로 코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디지털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한정된 개수의 어떤 그 디스크릿한 객체에다가 이제 어사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모습을. 이제 그런 고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0과 1로 이루어진 비트 패턴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비트 패턴은 다시 디코드가 돼야 되는 거죠. 원래 다시 이미지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문자처럼 무슨 코드표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런 이미지에 나오는 요런 정보는 이런 비트 패턴 0101 이걸로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는 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0101로 된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이걸 가지고 그 약속표에 의해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자. 우리 디스플레이에서 이런 컬러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표를 똑같이.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여태까지 사람들이 해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도 새로운 게 계속 또 새롭게 또 개발도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간단한 이미지는 뭐냐면은 이미지를 가로, 세로, 격자로 잘게 쪼개요. 그러면 이미지를 잘게 쪼개면은 그것이 행렬처럼 될 거 아니에요. 행렬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이 이미지를 격자로 잘게 쪼개요. 이렇게. 그럼 이게 행렬이잖아요. 행렬. 각각 한 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픽셀. 이 각각의 한 칸을 픽셀이라고 하죠. 픽셀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은 이 이미지는 결국 픽셀들의 행렬을 일렬로 하면은 픽셀들의 그냥 나열이에요. 픽셀들의 나열. 그죠?
픽셀이 얼마나 많느냐, 얼마나 작으냐,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레졸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졸루션. 해상도라고 얘기하죠. 해상도. 그래서 똑같은 그림도 잘게 쪼갤 수가 있고 듬성듬성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듬성듬성.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각각의 픽셀을 비트 패턴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가 라는 거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다시 보면은 각 칸을 픽셀, 픽처 엘리먼트라고 부르고 아주 잘게 쪼개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보기에는 하나의 점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픽셀의 개수를 해상도라고 하고 똑같은 이미지를 1000개의 픽셀로 쪼갤 수도 있고 10,000개의 픽셀로도 쪼갤 수가 있어요. 10,000개 쪼개서. 물론 후자가 더 좋은 해상도를 보이죠.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저기 카메라를 광고할 때 그러죠. 우리는 해상도가 우리 핸드폰에 들어있는 거는 뭐 5점 몇 메가비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뭐 1.8 메가바트 픽셀이다. 2.5 메가픽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레졸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진을 찍었을 때 몇 개의 픽셀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픽셀을 보기 위해서 우리 이걸 한번 봅시다. 윈도우 화면인데요. 윈도우 화면을 그래서 속성을 보게 되면은 바탕화면에 이게 픽셀이 나와요. 픽셀이. 여기 보면은 이 화면에 보면은 화면 해상도. 이 화면의 해상도가 1024 곱하기 768 픽셀이잖아요. 그죠? 가로로 1024개로 자르고 세로로는 768개를 자른 거예요. 각각의 그 하나하나가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상도를 한번 낮춰볼까요? 제가. 해상도를 높이면은 이렇게 되고, 이거는 굉장히 낮춰볼게요. 제일 낮아도 800 곱하기 600이네. 제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커졌죠, 그죠? 화면이 커진 게 아니라 픽셀 수가 작으니까, 픽셀 수 작은데 이 화면에 보여져야 되니까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을 보면은 픽셀이 조금 이렇게 더 커진 거죠. 왜 이래? 이거를 아주 작게 해볼게요. 아주 작게. 1280 곱하기 1024로 한번 해볼게요. 네, 더 작아졌죠. 그죠? 작아진 것들이 픽셀이 더 많아지면서 이제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사진 찍은 거에 여러분들 디지털 카메라를 설정하는 거에서 보면은 디폴트로 물론 해상도가 설정되어 있지만은 해상도를 여러분들 변경할 수가 있는데 변경할 때 해상도를 높인 다음에 찍은 다음에 여러분들 PC에 가져오면은 사실은 굉장히 큰 화면이 되는 거예요. 원래 크기로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는 일부만 보이잖아요. 일부만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뭐 보기 위해서 줄어들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픽셀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죠. 픽셀이. 작은 단위로 하면 조그맣게 나오고 픽셀이 작으니까. 자, 이제 그러면은 각각의 픽셀들을 빛 패턴으로 어떻게 변경시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픽셀을 하나의 빛 패턴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픽셀이 블랙 앤 화이트일 수도 있고, 그레이 스케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컬러일 수도 있죠. 낮은 품질일 수도 있고, 높은 품질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빛 패턴으로 변경할 건가 라는 고민을 하는데,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한번 먼저 봅시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그럼 이 그림을 격자로 나누죠. 픽셀들로. 그럼 각각의 하나가 우리가 정보를 비트 패턴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까만 거하고 하얀 거 두 가지만 있으니까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까만 것은 겹치는 것들은 까만 거로, 요 픽셀이 아닌 것들은 그냥 하얀 거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보세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로 코드화하는 순간 많은 정보를 잃어버려요. 우리는. 이런 정보를 잃어버리잖아요. 이런 정보를. 한정된 개수의 엘리먼트에다가 아날로그를 어사인 하려다 보니까
억울하게도 이거는 반만 이건데 그냥 하나 전체를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면은 이것은 각각의 픽셀을 하얗면은 0, 까매면은 1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열이 000000001100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이거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거가 이렇게. 조금 더 원다운 모습을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은 픽셀을 더 나누면 되죠. 픽셀을 더 나누면은 조금 원다운 원이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컴퓨터 쓰다 보면은 사선 같은 경우는 아주 날씬하게 이렇게 매끄럽게 가지 않고 삐뚤삐뚤삐뚤 이렇게 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게 픽셀의 크기가 거기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픽셀의 크기가. 그래서 레졸루션은 요새 너무 좋아서 거의 그런 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옛날 거를 레졸루션을 낮게 하면은 내려갈 때는 계단 모양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이 계단 모양이 꺾어지는 것들이 픽셀의 하나의 크기죠.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간단하죠. 이렇게 표현하면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그림이 까만색과 하얀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림이 있겠어요. 이미지가. 그런 건 거의 없어요. 흑백이라고 하더라도 그레이스케일이에요. 그레이스케일.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흑백이라 하더라도 하얀색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픽셀 하나를 그레이스케일로 만들자. 그레이스케일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말은 회색조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흑백이지만. 그럼 픽셀 하나를 아까는 1비트면 사용하면 됐었죠. 여기서는 1비트. 0, 1, 0, 1. 둘 중에 하나잖아요. 1비트. 근데 그레이스케일로 한다고 하면은 비트가 1비트 가지고는 안 되죠. 1비트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의 픽셀을 1비트가 아니고 8비트, 즉 1바이트를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하나의 픽셀당 8비트니까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합니다. 256가지. 그레이스케일이 하얀 데서부터 까만 데까지 256개를 쫙 해놓고 각각의 픽셀에서 요거는 뭐 이렇게 어사인을 해놓은 거죠. 0서부터 00000서부터 이게 000이다. 00000서부터 11111 0부터 255까지 숫자를 차례대로 쫙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00은 완전 블랙, 255는 완전 화이트 이렇게 해서 인코딩을 해놓고 명도의 차이에 따라서 206가지 다른 코딩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나눠준 거에 그림이 여기 빠졌어요. 그림이 빠졌는데 내가 그림만 보여주고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레이스케일로 바꿨어요. 그레이스케일이면 흑백은 아니잖아요. 그 그레이스케일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 그레이스케일을 내가 요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각각의 네모가 보이죠? 네모가. 이게 하나의 픽셀들이에요. 이게 하나의 픽셀들. 확대해서 보면. 그래서 아까 하나의 픽셀을 봤죠?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툴을 사용할 거예요. RC 툴을 사용하면은 그거를 여러분들 버튼을 누르면은 0과 블랙 앤 화이트로 바꿔져요. 그럼 블랙 앤 화이트로 바꿔지면 아까 그 사진이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